죽어도 싼 인간이었다. 내 아빠 김영철은 연쇄살인마였다. 살인자의 딸이라는 걸 숨기며 살아온 난 자상한 남편과 잘 살고 있었다. 김영철 때문에 아내와 딸을 잃었다는 남자가 내 배를 찌르기 전까진 정신을 잃은 난 응급실에서 눈을 떴는데 내 담당 의사는 나를 찔렀던 그 남자였고 내 옆에 있는 응급환자 김영철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김영철이 살인을 저지른 1995년으로 오게 됐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곧 김영철은 의사가 자기를 먼저 치료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아내와 딸을 잔인하게 살해할 것이다. 나는 바로 김영철이 있을 곳으로 뛰어갔다. 내가 갑자기 나타나자 김영철은 내 정체를 물으며 내 목을 졸랐고 나는 발버둥치다 가져온 주사기로 허벅지를 찔러버렸다. 그 틈을 타 도망치다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혼자 남았다. 김영철은 너무나 쉽게 나를 난간으로 밀더니 송곳으로 내 배를 찔렀다. 이를 갈던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아빠, 우리 그냥 같이 죽자. 결혼 첫날 난 천천히 갇혔다. 소리치는 내게 돌아오는 대꾸도 밥도 물도 없고 그렇게 3일이 지났다. 낡아둔 저 사람은 바로 내 장모님이다. 코인으로 빚만 20억 죽으려고 했지만 이 결혼만 하면 내 빚을 다 갚아준다고? 그렇게 난 엄청난 부잣집에 대릴 사이로 팔려가게 됐는데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 후회도 잠시. 배가 너무 고프다. 미칠 것 같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건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그릇에 손이 닿은 그 순간 장모님이 내 손을 잡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꿈이 아니었다. 손가락 하나가 없다. 그때 날 찾아온 장모가 하는 말. 2억이다. 네 손가락값. 손가락 하나당 2억. 10손가락을 자르고 20억을 주겠다고 한다. 네 그 돈 안 필요하나? 팬사인회에서 아이돌이 뺨을 맞았다.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소리치며 사생팬은 끌려나갔다. 데뷔 6년차 솔로 가수 덕희. 팬도 많고 악질 사생팬도 많다. 기억에 남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스토킹도 협박도 마다하지 않는 사생팬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다. 인적 드문 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시달린 스트레스를 푸는데 차 앞으로 사람이 뛰어들었다. 다급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덕희야, 나 기억해. 사생팬은 그대로 숨이 끊어진다. 다 끝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수로서는 끝이다. 잠깐, CCTV 하나 없는 어두운 산길. 이대로 입을 다문다면 아무도 모른다. 갈등하던 그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던 듯 나타나 능숙하게 시신을 수습하는 이 남자. 원하는 게 뭐냐고 묻자 덕희야, 나 기억해. 전 국민에게 문자가 왔다. 살인범의 사형에 찬성하냐는 문자. 모두 별 생각 없이 찬성에 투표를 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은 처형됐다. 이 사형 투표의 두 번째 타깃은 5살 여아를 살해하고도 무죄로 풀려난 신영수. 경찰은 신영수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출동했다. 그런데 문을 두들겨도 반응이 없다. 이미 당한 건가 싶던 그때 신영수가 뒤늦게 뛰어나왔다. 신영수를 경찰차로 이송하는데 이상하게 식은땀을 흘린다. 수상해서 벗겨보니 몸 안에 시한폭탄이 달려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경찰 한 명이 홀로 신영수와 남았다. 사형투표를 벌인 범인의 목적은 사회정의 구현이니까 무고한 경찰까지 희생시키지 않을 거다. 사이코 새끼를 믿냐며 이제 우리 둘 다 끝이라고. 신영수가 경찰을 조롱한 순간 타이머가 5초를 남기고 내려간다. 어떻게 좀 해봐! 연상호 감독이 한국식 스릴러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산 하나를 상속받게 된 여자가 온갖 불길한 일들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윤서아는 어느 날 존재조차 몰랐던 삼촌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려던 그때 형사는 이제 서아와 남편이 선산의 상속자가 됐음을 알려줍니다. 이러면 또 상관이 좀 있어지죠. 일단 서아는 삼촌의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객들이 다 수상합니다. 산에 대해 캐묻는 삼촌의 지인, 내가 당신의 이복동생이라며 서아에게 달려드는 남자. 아니 이게 뭔 난장판이죠? 외도를 즐기던 남편은 서아의 상속을 알게 되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상속 문제로 남편과 다투던 서아는 결국 산길 한복판에 남편을 버리고 가는데요. 다음날 남편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체 누가 왜 죽인 걸까요? 남편의 장례 이후 서아는 현관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현관 렌즈로 밖을 내다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안심한 그 순간 서아의 발에 피가 밟힙니다. 귀신과 내기를 했다. 살인자라는 유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옥상 귀신을 찾아갔다. 귀신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이기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대신 자기가 이기면 내 눈을 달라고 했다. 귀신은 다짜고짜 게임을 시작했고 결과는 내가 귀신을 이겼다. 그 이후로 정말 누명은 벗겨졌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다. 본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한테 누명을 씌운 김유영이 이번엔 우리 집에 불을 낸 거다. 이 미친 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시 옥상 귀신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귀신은 내 눈을 걸고 게임하자고 했다. 이번 게임은 동전 앞뒤 맞추기. 귀신은 빨리 고르라며 3초를 센다. 3, 2, 1. 뭔가 불길해서 뒷면으로 바꿨다. 제발 맞아라. 제발 이번 한 번만. 드디어 귀신이 동전을 공개하는데
여성을 폭행하여 뇌사에 이르게 만든 최종만. 이 사건을 맡게 된 판사는 인간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AI 판사 이브였다. 그런데 이브가 내린 판결은 무죄. 모두가 판결에 분노한 그때 이브가 전 국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불공정을 박멸하기 위한 투표를 열겠다는 것. 다음 중 누가 더 악한 벌레인가? 투표가 시작됐다. 첫 번째 벌레, 여학생, 동물, 장애인, 온갖 폭행을 거듭해온 A씨. 두 번째 벌레, A씨의 뒤를 봐주며 증거를 조작해준 비리검사 B씨. 그 시각 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최종만과 검사에게 고양이 탈이 찾아왔다. 고양이 탈은 투표 결과에 따라 검사를 살해했다. 살아남은 최종만은 본인이 A라는 걸 숨기고 싶었다. 결국 최종만은 검사의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 이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게임 시작. 이브가 대국민 보물찾기를 열었다. 상품은 현금 10억. 보물이 묻힌 장소는 검사의 시체가 묻힌 곳이었다. 사채업자에게 납치돼 이곳으로 불려왔다. 빛을 갚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게 된다. 돈이 필요하다. 하필 이 타이밍에 아버지가 입원을 했다는 연락이 왔다. 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기러 본가에 들렀는데 문득 집 문서가 떠올랐다. 집을 뒤지다 발견한 아버지 보험 증서. 노인네가 죽으면 그 돈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그날 빌어먹을 노숙자 놈이 묵치기 하고 지갑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놈 덕분에 이촌 동네에는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죽이면 되겠구나. 노숙자 놈을 만나 내 아버지를 죽여달라고 했다. 금요일 자정이 지나면 상당에서 노인네가 나올 거야. 내가 말한 골목 거기서 해결하면 돼. 약속할 시간이 지난 다음날 초인종 소리에 놀라 내가 보니 경찰이었다. 노인네가 죽었다. 보란 듯 눈물을 흘렸고 준비한 알리바이를 댔다. 아버님께서는 어제가 아니라 일주일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언제라고요? 전학 첫날부터 엉망이다. 늘 친구가 없었다. 이번만큼은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자기소개를 완전히 망쳤다. 일단 용기 내서 혼자 앉은 여자애에게 말을 걸었다. 어라? 대답이 없다. 창피해서 돌아서려던 그때 여자애가 날 붙잡았다. 그런데 다들 나보고 그의 이름은 숙경이라며 옆에 앉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한다. 이건 설마 집단 따돌림? 내가 싫다고 하자 반 애들은 나랑 숙경이만 두고 과학실로 가버렸다. 다들 너무해. 숙경이를 일으켜서 같이 복도로 나왔다. 이젠 내가 숙경이를 지켜주겠어. 근데 왜 점점 캄캄해지는 기분이지? 그러고 보니 숙경이가 들고 있는 교과서 왜 나랑 다르지? 설마 숙경이 너 혹시...